예, 오늘 60항쟁 33주년이라고 해서, 그러니까 대통령도 참석하는 성대한,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, 그러니까 분위기를 그렇게 바꾼 것 치고는 성대한 이제 편에 속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. 거기서 그 현 여권에서도 특히 이제 아주 운동권적인 색채가 이제 강한 그러한 이제 기념식을 많이 행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60항쟁은 우리 역사상 드문 성공한 국민운동, 그 이전에도 옛날부터 동학혁명, 무슨 뭐 3.1운동, 뭐 물론 3.1운동 뭐 다 성공 뭐 이렇게 붙일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주장이 관철된 건 아니죠.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전에 무슨 그 같은 반열에 있을지 모르지만 홍경래의 난 뭐 그런 년도 많이 있었고, 하지만 전부 다 이제 진압됐었죠. 우리 역사는.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진보적인 생각으로 보면 유럽처럼 이제 일찍이 성공한 혁명이 없었기 때문에 늦었다고도 볼 수 있고, 발전이 어쨌든 간에 이제 거의 현대에 이르러와서 우리 역사상 드문 성공한 국민운동입니다. 그런데 달리 보면 또 이번에 4.15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만, 그 야당인 미통당에서 하는 말이 그나마 다행인 게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다. 개헌 저지선이 됐다. 200석이 된다면 개헌을 맘대로 한다. 아니 그러면 지금 여권이 그럼 개헌을 맘대로 하겠다는, 그게 오해이길 바라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면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. 이게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는 거니까. 지금의 헌법이 어떤 헌법입니까? 그러니까 이 87년도에 개정된 거. 그 전까지는 헌법 하면은 그냥 독재자에 의해서 그냥 누더기가 된 헌법이라고도 전부 그냥 자꾸 삼선 개헌 무슨 개헌 해가지고 그런 개헌이라고 하고, 외국의 경우는 그렇게 뭐 마그나 카르타니 뭐 미국 헌법이 몇백 년까지도 이제 선진국은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자꾸 바뀌는 헌법이다. 이래서 참 문제다.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개헌을 물론 지금의 뭐 미통당 쪽이라고 해서 자꾸 미통당 불러서 미안합니다만 뭐 좋은 이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. 자기의 이념이 없는 이름 이런 건 사실 아무렇게나 불러도 됩니다. 그런 정당의 이념이 없는 거, 아무리 이념의 시대 뭐 그런가 같다 뭐 그런 얘기지만 그건 이념 교조주의 시대가 같다는 것이지, 이념이란 것이 없으면 정당이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그냥 뭐 되는 대로 뭐 그때 실용 아무런 그런 기반이 없는, 철학적 기반이 없는 실용성, 그건 그야말로 기회주의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몰입애들의 그러한 정책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여하튼 지금 야권이라 미통당 쪽이라고 해서 그 개헌을 물론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서 그러니까 어쨌든 맘대로 개헌은 안 된다. 이런 생각은 물론 다행입니다. 그래서 외국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헌법을 우리는 이제 성공적인 국민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졌고, 그리고 헌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강의에도 있지만은 전혀 불합리한 게 없습니다. 무슨 대통령과 국회의원 이런 임기가 일치가 안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와 같이 그런 세력의 그 치우침, 이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최소 공배수 단위에 맞추도록 그렇게 4년, 5년, 그리고 뭐 법원은 6년 이런 식으로 한 것은 그만큼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지 말라는 그런 완충작용을 한 것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. 이것은 전혀 뭐 4년 중임제니 뭐 그런 논의는 쓸데없는 겁니다. 일각에서는 무슨 촛불혁명 뭐 그것도 성공한 거 아니냐. 글쎄 성공한 거였지만 그것은 그렇게 이제 국민적인 운동, 그렇게 87년 60 항쟁인지 어떤 운동처럼 전 국민이 거의
전 국민의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이 거의 없이 그렇게 진행된 거하고는 다르죠. 그래도 어쨌든 반대 세력이 있고 그 어떤 추진 세력의 상대적인 적극성에 의해서 돋보인 것이고, 촛불혁명이란 거는, 그리고 또 그 주장이 그 헌법이라든지 그런 우리나라 체제에 관한 건 아니지요. 그러니까 일부 기회주의적인 정치인이 뭐 그것이 뭐 헌법 개정이란 해가지고 지금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,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. 이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제 속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자꾸 어떤 나라의 어떤 중추, 그 세력의 그 중추를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 육시방쟁이 87년 이전의 헌법이 자주 바뀌었듯이 마찬가지 생각을 자꾸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헌법을 자꾸 바꾸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87년 비록 민주화가 됐었지만은 그때까지도 그 우리나라의 중심을 이루는 한민족 중심을 이루는 그런 한민족 중심 문화가 아직 자리 잡고 있었고, 헌법도 그 제대로 된 그런 이제 그 의미를 가진 이제 한자의 의미도 다 살리고 그런 뜻으로 개정됐습니다. 그런데 이재호 의원이라든지 현 여권이 아닙니다만 뭐 기타 몇몇 이제 여야를 해서 그런 의원들은 자꾸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속은 들여다 보입니다. 이제 헌법을 이제 이른바 한글 전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죠. 만약 그것까지 바뀌면 이 나라는 완전히 진짜 여진족과 외구만의 이제 100% 지배 사회가 되는 것이죠. 2000년 동안 한자를 쓰던 이 나라의 어떤 전통은 완전히 무너지고, 헌법에 아마 그 한글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영어도 아마 집어넣을 겁니다. 그자들은. 그래야만 이제 2000년간의 그 세종이 합격병 여진족과 왜구를 들여오기 전까지 이어온 이제 전통이 약해지니까 그만큼 여진족과 왜구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이죠. 그러니까 헌법이란 것은 어떤 진짜 안 돼서 꼭 바꿔서 원포인트라고 굳게 약속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한 5년, 10년 후에 있을지는 몰라도, 이 헌법을 전반적인 개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나라를 이제 어떤 자기들 소수민족의 뜻으로 집어삼키겠다는,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흑인혁명 뭐 그런 어떤 인권운동 그런 걸 기화로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건국 정신을 바꾸고 미국이란 나라를 완전히 바꾸겠다.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. 우리나라의 이 나라의 근본 자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. 그들 어떤 소수민족 헌법 개정주의자들을 그 뜻에 따른다는 것은, 그렇게 아무리 해도 또 대세가 자꾸 이렇게 이런 이제 여진족과 외구 출신들이 세력이 자꾸 강해지지 않습니까? 이제 그 국회 현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한자가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,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적어도 1987년 넥타이 매고 신참 직장인으로서 이제 막 사회에서의 자기의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시대의 이제 젊은 30세 전후의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그 데모 시위에 참여했습니다. 그 세대들, 그 87년 그 시위를 주동한 젊은 층 세대들, 그 세대들이 죽기 전까지는 이제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는 이 현행헌법은 절대로 개정되면 안 된다.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선언합니다.